안녕하세요. 화장품 공부하는 선생님 지한쌤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화장품법 시행령이 개정이 아직은 되진 않았지만 개정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정을 이런 식으로 할 거다 의견을 달라라는 거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을 한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이렇게 개정된다라는 것도 한글 파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면 이걸로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즉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령 업그레이드 강의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회 아니 그러니까 3회래 다음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걸로 암기를 하셔야 할지 안 하셔야 될지 답은 못 드려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시험 직전에 만약에 이게 개정이 완전히 돼서 공포가 되어서 시행까지 됐다. 왜냐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셔야 되는 게 맞는데요. 이게 맞춤 화장품 시험 범위 공고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맞춤형 화장품 시험 범위는 현행 시행되고 있는 법령으로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시행되고 있는 법령으로 한다라는 말 자체가 지금 공포된 법으로 하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면 공포가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을 받은 다음에 이의가 없으면 그걸로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품 법도 그렇고 지금 공포되고 시행 일까지 잡혀 있었는데 화장품 법도 시행 일자가 좀 뒤로 밀렸죠. 원래 시행일이 올해 9월이었는데 내년 2월로 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정이 있으면 시행일이 미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이 됐다라고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시행령을 지금 외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 전 정확히 말은 못 해드립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 개정된 걸로 나온다라는 것은 모릅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강의를 올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기 시작했다. 그럼 제가 또 카페에다가 시행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이대로 외우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바뀐 시행령의 주요사항에서 주요사항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시행령은요, 기억나세요? 엄청 짧았던 거. 어, 이 시행령 중에서 바뀐 게 일단 짧기 때문에 바뀔 것도 없고, 그리고 바뀐 사항이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규정 대상의 업무가 추가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말했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민감정보와 고유식별 정보는 원칙적으로는 수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민감 정보랑 고유식별 정보는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수집할 수 없는데요. 다만 따로 동의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민감 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였죠. 그렇죠. 그리고 그 와중에 고유식별 정보 중에 주민등록번호는 특히 고유식별 정보와는 좀 다르게 처리를 했는데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실상 수집하면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요구하는 사항 이럴 때만 하나지. 어쨌든 주민등록번호는 좀 고유식별 정보보다 더 까다롭게 이렇게 수집을 거의 아예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주민등록번호는 아예 안 된다. 거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판업을 할 때도 주민등록번호는 절대 수집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민감 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규정 대상 업무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얘네들을 수집할 수 있다라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경우를 정해 놓은 거죠. 화장품법에서도 화장품법 시행령에서 이제 정해 놓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민감 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해라라는 거에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어요. 다양한 사무가 있었어요. 맞춤 화장품 자격 시험, 조제관리사 자격 시험 할 때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회원가입 하시잖아요. 들어가가지고 주민등록번호 그 어디야 수험표에도 다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안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 그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그래서 그런 경우 그리고 그런 경우 말고도 굉장히 많죠. 이런 주민등록번호나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죠. 예를 들면 또 이제 각종 명령할 때 그래서 시각장이 보고 너 A 영업자 너 문제 있어 너 이거 보고해 이렇게 했을 때 그 A 영업자한테 가야 되는데 A 영업자랑 동명이인한테 그 보고 명령이 가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런 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경우 중에 하나가 또 추가가 된 거예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업무에 관한 사무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발급받을 때는 자격증 발급할 때도 이런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에다가 기준에 넣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추가된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게 변경된 게 아니라요. 기- 없던 게 추가가 된 내용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이번 그 법도 그렇고 시행령도 그렇고 핵심이 없던 것들이 추가가 된 거지 기존의 것을 바꾼 게 아닙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과태료 처분 기준 신설. 과태료 처분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맞춤형 상품 그러니까 과태료는 기억나시죠? 50만 원 아니면 100만 원. 과태료의 최대 한도는 100만 원이었죠. 지금 방금 10억 원이라고 하신 분 계시죠? 10억 원은 과태료의 최대가 아니라 과징금의 최대입니다. 명확하게 구별해서 암기하셔야 합니다. 과태료의 처분 기준. 이 새로운 4개가 신설되었습니다. 새로운 4개가 신설되었는데 이 4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이지 기존의 것이 바뀐 게 전혀 아니라는 말씀. 예, 이거를 여러분한테 꼭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것 말고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이 무엇이냐? 같이 알아봅시다. 돈과 함께 얼마인지 돈과 함께 한번 알아봅시다. 변경된 과태료 사항 꼭 암기.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자. 그러니까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아니면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라는 이름을 쓰거나 아니면은 맞춤형 화장품 처방관리사 막 이런 식으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사칭하는 것이 되므로 과태료 기준 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과태료 100만 원 땅땅. 두 번째, 기능성 화장품 변경 심사를 받지 않은 이거 원래 있던 거죠. 기능성 화장품 변경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기준 금액은 100만 원. 원래 거랑 똑같습니다. 세 번째, 화장품의 생산 실적 또는 수입 실적, 화장품 원료의 목록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기준 금액 50만 원. 여러분 이것도 원래 있었던 거고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 건 누굽니까? 생산 실적하고 수입 실적하고 원료 목록 보고해야 되는 사람 누구예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였죠. 즉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이런 걸 안 했을 때 50만 원. 목록이란 말 들어가면요. 다 50만 원이에요.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이번에 새로 신설 맞춤형 화장품 원료 목록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1년에 한 번씩 원료 목록을 보고해야 한다라고 저기 법으로 이번에 신설됐었죠. 그래서 원료 목록을 보고하지 않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기준 금액 50만 원입니다. 즉 위에랑 똑같죠? 목록이란 말 들어가면 50만 원이다. 자, 교육 의무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교육 의무자 누구죠? 2명.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랑 책임 판매 관리자죠. 이 두 명은 교육 의무자입니다.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해요. 근데 이 교육 의무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기준 5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교육 명령을 무시한 경우. 이것도 교육 명령 무시를 이번에 신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화장품 영업자가 교육을, 이거죠. 화장품 영업자는요, 여러분. 영업자는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화장품 교육 의무자는 누구예요? 영업자가 아니라 맞춤 화장품 판매, 아니야, 죄송합니다.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나 책임 판매 관리자였죠. 그런데 교육 명령, 그러니까 영업자는요 원칙적으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영업자란 누구냐?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이렇게 세 명, 세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을 영업자라고 하죠. 근데 이러한 영업자들은요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받으면 되거든요. 직원들이 교육 의무자니까. 그러나 어, 영업자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잘못했어요. 그럼 이제 뭐라고 해요? 저기서 그 식약처에서 너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이걸 잘못한 건 몰라서야. 그러니까 영업자 너도 명령을 내릴 테니까 너 들어.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교육을 들을 필요가 없으나 뭔가를 잘못했을 때 교육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영업자가 교육 명령을 받은 경우에 이를 무시했어요.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교육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안 받았어요. 너 40시간 이수해 했는데 응 싫어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혼나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과태료 기준 금액 50만 원 돈 내야 됩니다.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 있던 거죠. 과태료 기준 금액 50만 원. 이건 무슨 신고를 말해요? 폐업 신고나 영업, 뭐 휴업 신고, 그리고 휴업 후 업 재개 신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태료 50만 원. 화장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50만 원.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해서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한 경우에도 과태료 기준 금액 50만 원.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이거 100만 원 아닌가요? 1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실수를 한 건가?
실수를 한 건가? 실수를 한 건가? 이게 이렇게 바꿔서 제가 쓴 건가? 이거 이따가 한번 같이 봅시다. 이따가 봐야 되겠어요. 이따가 죄송합니다. 자, 제 기억으로는 과태료 이거 100만 원인데 제가 잘못 쓴 것 같거든요. 이따가 같이 봅시다. 자, 교육 의무자가 그러네. 이거 내가 뭐 똑같은 걸 계속 넣었냐? 교육 의무자 이건 아까 전에 봤죠, 우리 같이. 그리고 명령을 위반해서 보고 명령을 무시한 경우 과태료 기준 금액 100만 원입니다. 예. 이거는 뭐예요? 명령을 내리는 거죠, 영업자한테. 너 보고 명령 너희 업체에서 이거 이상하다고 하는데 너 이거 보고해. 했더니 그 영업자가 보고 안 할 건데요?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그런 경우에 과태료 기준 금액 100만 원. 이거 여러분 우리 같이 확인합시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이거 과태료 100만 원인데 이게 바뀐 건지 한번 같이 확인해 봅시다. 제가 식약처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이거를 아이, 참 만들 때 제대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니야. 입법 행정 예고 이런 거 보시면 딱 나오거든요. 여러분들도 여기 들어가서 찾으시면 돼요. 여기 있다. 식약처 사이트 들어오면 이렇게 있습니다. 쭉쭉 내려서 어디 보자. 여기 있다. 100만 원 맞네요. 100만 원. 그쵸? 그래서 제가 책을 몇 권 쓴 사람인데 이런 거는 당연히 알아야지. 그죠? 아유, 이 정도는 알죠. 자, 그러면 과태료 기준 금액 얼마? 100만 원으로 이렇게 바꿔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행령 바뀐 것까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꼭 완벽 암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